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자, 정현 씨. 네. 방송 시작했는데 왜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졸려가지고 방금 밥을 먹고 왔더니 막 졸리고 하품이 나네요. 죄송해요. 하하, 이게 연기가 좀 어설퍼요. 네. 오늘 그 식곤증 얘기하려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식곤증. 네네네. 밥을 먹고 그렇게 딱 회사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졸리죠? 졸음이 물려오고 하품이 나고. 잠깐 이게 딱 앉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업무 시작해야지 하고 눈을 내리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몇 번씩 요즘 나도 그래요. 그러셨어요? 근데 참 그럴 때는 네. 바로 저기 일을 하지 마시고 네. 식사 후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가량 미리 그 시간을 여유를 두세요. 그 주변을 요즘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네.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뭐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같이 뭐 얘기하면서 동료들이랑, 그렇죠.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은 업무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또 이 식곤증도 좀 없앨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도 밥 먹고 나서 바로 회사 들어오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이 한옥마을 주변에 10분, 20분 정도 걷다 와야겠어요. 여기 한 바퀴 돌면 한 40분 걸리는 것 같던데 거기를 방송 시간 늦겠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네. 가까운데 한 10분에서 20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충곤증, 식곤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은 김진남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네, 진남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네. 정말 금리가 낮아지면서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의 재테크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저 입장에서는 그냥 안 쓰는 게 이제 재테크인데 경제 TV 꼼꼼하게 챙겨보고 뉴스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용어까지 저는 알아내가지고 꼼꼼하게 봐요. 뭐 미국의 그 달러 양적 완화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그 달러가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금리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 시장이 좀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실래요? 예. 아니 너무 열을 내고 말씀하셔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주식 시장 때문에. 저는 네. 재테크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왜냐면은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손실을 봤던 사람도 있고. 그거 당연하죠.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워낙 정보를 오히려 많이 받아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고민 지금 한 6년째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분 다 나름의 재테크를 좀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재테크라는 게 이게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그 사업 지금부터 지금 한 15년 전에 뮤지컬 사업 세게 한번 나갔다가 네. 그거 한번 망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뭐 법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ABC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 너무 처음부터 너무 확장하게 과감하게 네. 결단력 있게 주변에서는 그랬죠. 멋있다 남자답네. 근데 정말 남자답게 망했습니다. 경식 씨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이 많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손실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조심히 시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고 어떤 점들을 잘 알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월급 꼬박꼬박 받아 아끼고 은행 이자로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이젠 다 옛말이 됐죠. 요즘엔 재테크를 해야 어느 정도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재테크를 하겠다고 덤볐다간 큰일 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 매거진 투데이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야, 어렵긴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진짜 재테크의 달인이 되고 말 테야. 에이, 재테크는 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누구시죠?
제가 바로 재테크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라고요?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재테크를 책 한 권으로 대충 배우려던 제 모습에 정말 반성합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위해 달려가 봤는데요. 제가 도착한 곳은 재테크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였습니다. 예전보다는 돈을 모으기 힘들어진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한 곳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부동산 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회사입니다.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고정적인 이자 발생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며 투자자들이 직접 찾고 투자하기에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물건까지도 저희가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부동산을 선택하신 건가요? 부동산은 없어지기 힘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가치에 대한 변화가 적고 또 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에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경제적인 안정을 꿈꾸고 더 나은 소비 생활을 희망하는 지금. 그래서 재테크를 하고자 하지만 방법이 너무 많죠.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재테크 방법을 선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 다양한 재테크 조언도 해주고 있다네요. 네, 대표님 지금 열심히 이제 회의하는 걸 봤는데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 재테크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크라우딩 펀딩 방식의 P2P 대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딩 펀딩이란 개개인의 소액 자본으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요. 크라우딩 펀딩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증권형과 대출형, 후원형으로 나눠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자, 과연 이 방식의 재테크는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 재테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상품을 구성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전문가님들.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상품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상품을 좀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게 한 4만 3천 평 규모로 조성되는 글램핑장인데 그 앞순위에 한 12억 정도의 대출이 있어요, 금융권에서. 근데 저희가 공사비 조성비로 2순위로 12억 정도 펀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다 심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 재테크 방식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선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여서 펀딩 전 상품 검토를 상세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진부터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까지 여러 자료를 놓고 오랜 시간에 걸쳐 회의를 하죠. 열심히들 회의하시던데 네. 이제 뭐 다 끝이 난 건가요? 예, 이제 끝났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심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펀드를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 우리 전문가이신 공영 이사님이 플랫폼 올리는 걸 갖다가 하실 거예요. 이쪽에서 다 맡아갖고. 이사님, 플랫폼에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플랫폼이란 예전의 의미로는 승강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는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쇼핑몰처럼 컴퓨터에 상품을 등록하듯이 저희도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 검토가 끝난 상품은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 등록이 됩니다. 그 이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오픈을 해서 이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세하게 설명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테크를 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지금 오픈된 거를 이제 봤는데 네네. 현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총 모집 금액이 2억 3천 중에 지금 75% 1억 7,400이 모였네요. 와,
아니 지금 11시 오픈했는데 한 4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다 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네네. 이게 정말 내 돈은 안전하게 현금이 이게 흐르고 있는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자, 안전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펀딩 회사들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감원에서 이제 3자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3자 예치금 제도란 투자자님의 돈이 대출자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중간 사이의 거래를 은행이나 피지사를 통해서만 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눈으로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진짜 실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실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진짜요? 네네. 여러분 바로 확인하러 갈게요. 사무실에 앉아서는 알아볼 수가 없겠죠? 바로 상품이 있는 곳 경상남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을 사로잡는 이 고장은 오래전부터 힐링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글램핑장이 만들어지기에 적절한 장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듣고 이제 직접 현장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돌덩이에 흙덩이에 되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관광론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숙박시설과 글램핑장, 캠핑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축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98% 완공이 돼가지고 6월 말경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7월 달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영업 개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도 추가 대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변제하는 데는 전혀 뭐 연체를 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이 땅 가치가 약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 가치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믿고 투자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고.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들과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스템.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알아본 방법은 색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게 된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사업 자금 대출을 이제 받아보셨는데 이런 방법 어떠신가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개인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순위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이자는 다소 조금 높지만은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확보를 한다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얼굴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경험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네. 또 대출을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현장에서도 뭐 건축주님이 계시는데 뭐 상환 기간에 따라서 뭐 연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자님 입장에서는 저희 그 상환 기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저희가 투자자님도 안전하게 상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소득입니다. 때문에 저축과 돈 관리를 통해 기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둬야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기본도 없이 뭔가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 조급함으로 중요한 걸 놓치지 말고 똑똑하게 재테크하시길 바랄게요. 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 화면을 보면서 또다시 이게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느끼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일 때 네. 그때는 이제 그 한방 아, 연예인은 한방 그막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연봉 세고 막 그 저기 인기 얻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세월이 한 20년, 25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스타가 아니어도
천천히 조금씩 작게라도 한 20년간 저축해온 사람, 재테크를 해온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아껴 쓰고 저축하고 뭐 이런 자세 물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진남 씨도 현장에 가셔서 네.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니 뭐 저도 사실 부끄럽게도 책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재테크 공부를 좀 많이 해오고 있는 편이었는데 네. 막상 현장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네. 조언을 듣다 보니까 책과 인터넷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발품 팔아야 된다. 역시 발품도 팔고 조언도 네. 많이 듣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늘 저희 알아본 그 저기 재테크 방법이 네. 모기지 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여기저기 재테크와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많이 좀 접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기지 펀드, 이거 이름도 낯설고요.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역시 내일처럼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겠고요. 네. 많이 알아야겠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공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혁 외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외자가 나는 왠지 나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장혁. 뭐 장형 뭐 이런 게 최훈 뭐 이런 식으로. 자, 네. 요즘 뭐 재테크 뭐 남녀노소 재테크 입에 안 달고 다니는 사람 없을 정도로 재테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화두인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재테크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예전에는 예적금 방식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에는 예적금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주식이나 펀드, 그다음에 가상화폐 같은 고수익 재테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을 맡기고 이제 대출 일으키고 사업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그럼 뭐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보통 이제 그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사나 네. 아니면 은행에서 이제 탁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습니다. KB 시세라고. 공시지가도 네네,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가치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 부동산에 이 가치가 정말로 있는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기지 펀드요. 투자자 입장과 대출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해봐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실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지식이나 이런 네.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네. 그것도 이제 투자자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도 공부해서 그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기지 펀드는 지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굉장히 많이 알려진 펀드 방식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크라우딩 펀딩은 네. 부실률이 네. 매우 낮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500%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 네네. 그 높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미국 기업이 선정한 네. 그 가장 뛰어난 기업 100위에 포함되면서 네. 이제 부동산 크라우딩 방식의 확고한 투자처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이다, 재테크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모기지 펀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부동산 P2P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상품의 구성과 그리고 상황 구조를 잘 살펴서 그런 상품들로 하여금 이제 투자자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곧 회사의 노력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의 가치 판단 이게 공정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그 됐다면 이게 이제 또 대출
받는 사람이나 투자자가 이 순환 구조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가 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님 앞으로 P2P 시장, 이런 P2P 대출 펀딩 시장은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P2P 시장 자체가 3조 원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권들이 이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제 좀 더 미국처럼 좀 더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테크 방법 중에 오늘은 모기지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공혁 이사님 그리고 김진합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현 씨, 네. 남자들한테 가장 좋은 재테크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재테크, 인생을 걸만한 재테크, 네. 결혼. 그렇죠. 역시 경제 TV 아나운서답습니다. 네. 이 노총각들한테 항상 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야, 장가 가면은 너 돈 버는 거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다고. 그래서 이 결혼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 주변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신혼부부끼리 매일 그냥 알콩달콩 야식 먹는다, 뭐 한다,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간다, 뭘 또 해 먹는다. 그쵸. 평소에는 안 해 먹던 것들이 그냥 가지고 살이 많이 찌는 거야. 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죠. 아니에요.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된 그 사람들 보세요. 다 남자들은 대부분 살이 쪘어. 그래요? 음식 해주면은 맛있어 이렇게 해야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없다고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소방 맞죠. 그런데 최근에 이 하버드 연구진에서 이를 뒤엎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요? 금술이 좋고 원만한 부부 관계는 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결혼한 2,600여 명의 커플을 조사한 결과 네. 금술 좋은 커플들의 비만 위험도가 22% 낮아졌다고 합니다. 22%나 낮아졌다고요, 오히려. 네. 금술이 좋은데. 가만 있어봐. 아니 그러면 맛있는 것도 안 해 먹고 뭐 어떻게 하나? 그래도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연구진이 추측하기로는요. 네네.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서로에게 건강한 행위를 권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도와준다라고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식 씨가 자꾸 먹고 막 살이 찌면은 그러니까, 나 라면 야 자기야 우리 라면 먹자 그러면은 안 돼. 왜? 건강 관리해야지. 잔소리야. 금술이 더 안 좋아지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권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같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준다. 네, 맞습니다. 뭐 일리가 있네요. 자, 결혼한 후에 체중 조절 뭐 늘어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오히려 수치는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서로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